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LVGL 9편입니다. 열심히 지금 시리즈가 달려오고 있는데 LVGL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9편에 이르게 되었어요. 8편까지 해가지고 대략적인 윤곽을 다 잡았었습니다. 아, 이건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쓰는 거구나, 제가 소개 다 해드리고 기본적으로 작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쭉 안내를 해드렸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활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편부터는 8편까지는 약간 기본적인 어떤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었다면 9편부터는 LVGL을 어떻게 하면 좀 흥미롭게 쓸 수 있을까, 거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건데요. 오늘의 주요 주제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로는 한글을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LCD 화면에 너무 영어가 많이 나와 있는 것, 뭐 약간 UI 관점에서 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국어인 한글이 화면에 너무 많이 있는 것보다는 영어가 있는 게 조금 세련돼 보이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가 있는 게 조금 더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한글을 사랑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LVGL에서 한글을 사용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오늘 센서 이런 거 한번 활용해 볼 생각이에요. 센서라든지 뭐 아니면 LED를 한 개만 지금 계속 여기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LED 한 개 사용하는 거하고 두 개 이상, 한 네 개 정도 사용하는 게 좀 사용 방법이 다르지 않을까, 조금 더 한 개가 아닐 때는 생각해야 될 게 더 많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LED 개수도 한번 늘려보고 센서도 한번 달아보고, 그리고 센서 값을 보여주는 관점에서 이런 위젯도 한번 써보고 저런 위젯도 한번 써보고, LED를 제어할 때 이런 위젯도 한번 써보고 저런 위젯도 한번 써보고, 그런 형식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녹한다는 그렇지만 어떤 정해져 있는 주제만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라이브 방송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거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으니 해나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한글에 대한 접근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LVGL 자체에 폰트 제너레이터라는 어떤, 그러니까 LVGL 자체에 있는 기능이 아니라 LVGL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이미지 제너레이터하고 폰트 제너레이터 두 개를 제공을 해줍니다. 폰트 제너레이터를 쓰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한글 폰트를 입력을 하면 그 한글 폰트에 대한 어떤 LVGL에서 갖다 쓸 수 있는 파일을 출력을 해주더라. 그거를 LVGL에서 갖다 쓰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작화 툴을 쓰지 않습니까? 스퀘어 라인이라는 작화 툴에 그 기능이 이미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작화 툴에서 폰트 제너레이터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내면 바로 한글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방법을 할 거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그거 이제 제가 슬라이드에 작성을 할 테니 그거 이제 보면서 감을 좀 잡아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JE1님 반갑습니다. 1등으로 오셨습니다. 금메달 짝짝짝짝짝짝. 모든님 반갑습니다. 은메달로 오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 이어서 지용덕님 3등으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짝짝짝. 이렇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딱 오셨으니까 이제 바로 출발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보자. 오늘 어디서 출발하느냐. 일단 작화 툴도 제가 여기 열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기 한번 적어 보죠. LVGL에서 한글 폰트를 사용하기 위한 이론적 절차 한번 써보도록 하죠. 1번,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한글 폰트를 찾는다. 예를 들면 한글 폰트가 뭐냐라고 하면 뭐 고딕, 뭐 명조, 그리고 요즘은
뭐 오픈 폰트도 있잖아요. 나눔 고딕 이런 거. 나눔 고딕 아마 네이버에서 무료로 풀어놓은 그 고딕 폰트일 건데요. 만약에 이거를 상업적 용도로 쓰고자 하는 경우에 저 폰트가 상업적으로 쓰면 안 되는 폰트인데 사용하게 되면 그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웹페이지 같은 거,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 적에 폰트 잘못 써가지고 막 이렇게 법적 문제가 되는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쓰되 폰트에 대해서도 조금 유의 깊게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나눔 고딕 이거 쓰면 어떻게 될지 확실히는 제가 뭐 된다 안 된다라고 장담은 드릴 수 없겠지만 나눔 폰트 이거 쓰면 아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저도 나눔 고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쓰기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작화툴에서 폰트 그 생성기를 이용해서 프로젝트에 추가한다. 자동으로 됨. 그냥 추가만 하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요거 이전에 폰트 생성기 이전에 작화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폰트를 에셋에 추가한다. 에셋에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미지 넣어주듯이. 그리고 폰트 생성기를 이용해서 프로젝트에 추가한다. 자동으로 이거는 변환이 돼가지고 딱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위젯에 그 폰트를 설정할 때 생성기를 통해 프로젝트에 추가된 폰트를 설정해 준다. 이러면 한글을 사용할 수 있음. 근데 여기서 한글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 한글만 가능한 게 아니라 영문이나 다른 언어라도 그 폰트 파일 확장자가 뭐더라? TFF인가? 폰트 파일의 확장자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함. 그러니까 아랍어, 인도의 언어, 아프리카의 언어,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되는데 컴퓨터에서 쓰는 그 폰트 파일이 있어요. 확장자가 제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TFF든가 TTF든가 뭐 하는 그런 확장 파일이 있거든요. 그거만 있으면 쓸 수가 있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적어드리죠. 한글 폰트를 사용하기 위한 주의사항.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GUI가 183달러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LCD가 183달러다. 그 말인 건가요? 비싸군요. 굉장히 비싼 걸 준비를 하고 계시군요. 자, 1번. 한글을 사용할 수 있긴 한데 모든 한글에 대해서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한글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사용 빈도가 높은 한글에 대해서는 대부분 가능함. 우리 저 한글에 이런 단어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잘 사용은 하진 않는데 존재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어떻게 읽거든? 이게 쓸 수는 있는데 이렇게 키보드로 이렇게 타이핑 할 수는 있잖아요. 이응에 여이에 받침으로 비읍 시읒. 그런데 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우리 그 일상생활에 쓰는 단어에는 이런 거 들어간 적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쓸 수는 있는데 조합형 한글에서 쓸 수는 있는데 이 자체가 사용하진 않는 거잖아요. 요런 것들 왜 한글 폰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LVGL에서 폰트 생성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파일을 생성하는데 사용 빈도가 낮거나 혹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까지 집어넣게 되면 용량이 너무 크니까 컴팩트하게 가자는 거예요. 그런 어떤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LVGL에 폰트를 바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폰트 파일을 LVGL에서 쓸 수 있는 그 형식의 파일을 생성하는데 글자당 일정한 용량이 필요할 것이고 너무 많은 글자를 생성하게 되면 당연히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사용하거나 실제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은 단어는 생략한다. 예를 들면 이런 단어나 이런 단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런 단어까지 다 포함을 하면 조합형 한글은 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요? 우리 경우의 수를 따지면 자음이 몇 개더라? 제 기억에 21개, 모음이 한 10 몇 개 될 거예요. 그냥 대충 한 10개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받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모음 21개. 이거 대략적으로 잡은 수치예요. 20개 잡겠습니다. 자음, 우리 한글 자음이 한 20개 정도 된다라고 보고, 모음이 10개 정도 된다라고 보고, 받침으로는 20개 그대로 오게요? 여기 더하기. 아닌가? 뭐 하여간 이거 다 조합형 한글은 곱함의 관계니까 어마어마하게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조합이 가능한 한글을 다 그 폰트로 생성하게 되면 아마도 용량이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쓰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합형으로 쓰지 않는. 이제 그것도 제가 적으려고 했죠. 자, LVGL에서는 한글을 완성형 한글로 다룹니다. UTF-8로 인코딩하고 완성형 한글로 취급한다. 그래서 조합형 한글처럼 모음, 자음, 받침을 그러니까 초성, 중성, 종성이랄게요. 초성, 중성, 종성을 분리해낼 수가 없습니다. 다 완성형 한글은 한자와 비슷한 거예요. 아방가르 TV님 오셨었군요. 아방가르 TV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글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다룰 수가 있어요. 조합형 한글 그리고 완성형 한글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요. 완성형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을 어떤 값에 의해서 수학적인 모델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 간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요 간이라는 글자에서 초성, 기역, 종성, 모음 말하는 겁니다. 중성, 모음 말하는 거죠. 기역, 니은이 합쳐져 가지고 간이 되는데 요 기역에 대한 어떤 ID 값, 아에 대한 ID 값, 니은에 대한 ID 값이 있어요. 요 세 개의 값을 어떤 수식에 의해서 복작하면 간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간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초성, 중성, 종성이 뭔지를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조합형 한글이에요. 완성형 한글은 그게 아닙니다. 간이라는 글자하고 간 옆에 가나 디귿은 쓸 수 없고 간하고 갈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 간이라는 글자 자체에 어떤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고 갈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에 어떤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을 가지고 기역, 니은을 분리해낼 수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한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는 뭔가 뭐라고 하죠? 상형 문자 같은 거잖아요. 상형 문자.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가 다 어떤 아이디 값을 부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완성형 한글은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C샵은 조합형 한글을 쓰는데 아두이노는 완성형 한글을 쓰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 표면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그 초성, 중성, 종성을 분리해낼 때는 이런 데로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LVG를 쓰자면 이런 그 그러니까 아방가르님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안 된다고. 아두이노에서 그러면 그 표를 때려 넣어야 되잖아요. 지금 매핑 테이블 말하는 거잖아요. 각 초성, 중성, 종성 가지고 있는 그 매핑 테이블을 ESP32 메모리에다가 때려 넣고 거기서 비교를 해내야 되는 건데, 조합형 한글은 어떤 하나의 함수에 의해서 그게 되는 것이고, 그거는 어쨌든 간 집어넣어 가지고 매칭되는 애를 뽑아내 가지고 분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합형과 완성형의 차이는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입력창에다가 커서를 두고 뭔가를 입력할 적에 기역하고 아라고 하고 니은을 순서대로 따따따 누르면 여기 간이라고 딱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ESP 환경에서는 그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기능은 고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타이핑 해가지고 입력하는 거는 너무나 제 생각에는 고난이도일 것 같아가지고 생략을 하고, 자, 완성형 한글로 취급하더라. 강민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주의사항이 뭐가 있냐면 쓸 수 없는 글자가 있더라 하고, 그리고 이거는 아직 제가 정확히 확인이 안 돼 있어가지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메모를 해둘게요. 아두이노에서, 그러니까 ESP32에서 ESP32도 UTF-8로 한글을 인코딩 하거든요. 그러면 한글을 LVGL의 어떤 함수로 호출하면 결과가 출력되겠는가?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거는 그냥 조금 이따가 제가 해보고 가능하면 된다 안 된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크게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요. 작화 툴에서 각 위젯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데, 한글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만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ESP32가 한글을 직접 출력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 LVGL의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라벨이 있습니다. 라벨. 이거는 버튼입니다. 그럼 이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여기 기본으로 한글 녹한다라는 한글이 적혀 있어요. 이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구독이라는 글자로 바꿀 겁니다. 그럼 이런 관계는 버튼을 누르면 라벨의 어떤 속성값을 바꾸거나 컬러를 바꾸거나 모양을 바꾼다, 이런 작업들은 LVGL에서 그게 그냥 가능하다라기보다는 작화 툴에서 우리가 클릭 몇 번만 딱딱딱딱 하면 이 관계는 자동으로 생성된 코드에 의해서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SP32 내부에서 뭔가 코딩을 안 해줘도 이 작업은 내부적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방금 첫 번째 설명이었고, 두 번째 설명은, 그러면 좋아. 자, 여기에 뭔가 이제 라벨이 있어요. 우리가 ESP32 가지고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마이크가 달려 있어요. 사람이 뭔가 말을 하면 말을 한 거를 인식을 해가지고 여기에 인식된 결과를 한글로 출력을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출력될 어떤 텍스트는 미리 사전에 약속된 텍스트가 아니라 동적으로 뭔가 인식이 된 어떤 단어가 여기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직접 뭔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딱 출력이 되기보다는 다다다다닥 해가지고 그럼 여기에 뭔가 출력하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인식된 게 안녕하세요더라. 그럼 이 안녕하세요라는 이 문구가 여기 출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관계는 지금 작가 툴 내에서 미리 사전에 세팅을 해놓을 수가 없기에 ESP32가 인식을 해가지고 딱 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어떤 한글을 ESP32에서 이렇게 한글을 여기다가 잡아놓게 되면 그게 나오겠는가? 그거를 지금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오늘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두이노에서는 UTF-8로 한글이 인코딩 돼 있거든요. 한글 한 글자당 3바이트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LVGL도 한글을 UTF-8로 인코딩 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뭔가 호출한 게 이쪽에 출력이 되겠는가? 막연히 된다라고는 확신할 수 없겠죠.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안 해봤으니 조금 이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LCD에서 한글이 지원되게 하도록 지금 이제 할 겁니다. 너무 조급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저 이거 물 한 병 더 가지고 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론적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한글 폰트를 찾는다. 이거는 그냥 다운받으시면 돼요.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만약에 내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폰트를 쓰고자 한다면, 그게 어디 있냐면요. 자,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요 경로 알려드릴게요. 자, 요 윈도우 쓰시면 C 드라이브 안에 윈도우즈 안에 폰트 요 그 탐색기로 딱 들어가시면 여기 딱 그 윈도우 폰트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나눔 고딕 요거를 이거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치를 해가지고 등록이 되는 게 있고 기본적으로 있는 어떤 폰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이 나눔 고딕 요거를 일단은 뭐 요 자체 일단 가지고 딱 카피 방금 컨트롤 C를 눌렀어요. 그리고 저 어디 뭐 다운로드 폴더 이런 데다가 일단 투척해 두겠습니다. 왜 있냐? 예전에 다운받을 때 저기 여기 다운받았구나. 자, 요 안에다가 탐스럽게 이렇게 둬보겠습니다. 봤죠? 확장자가 TTF네요. TTF. 확장자는 TTF네. 근데 TTF가 아닌 확장자도 있던데 뭐 폰트 확장자에 대한 거는 저 잘 모르겠으니까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리고 방금 한 게 1번입니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한글 폰트를 찾는다. 한글 폰트여야 되는 거죠. 뭐 영어 폰트에서 한글을 쓰겠다 그러면 이상한 거고 한글이 되는 폰트가 별도로 있으니까 딱 쓰시면 되겠고, 그리고 자카 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폰트를 에셋에 추가한다. 요거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자카 툴 스퀘어 라인이었죠. 여기서 기본 하이라이트 탭이 열려 있을 텐데 에셋 누릅니다. 에셋 아래쪽에 Add File into Asset. 이거 좀 가려지네요. 좀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제 마우스 따라오시면 돼요. 이거 쭉 따라오시면 여기 보이죠? Add File into Asset. 이거 누르시고, 그리고 방금 그 다운받았던 저 한글 폰트 요거 있죠? 요거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요 딱 추가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한글 폰트가 추가된 거냐? 아직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프로젝트 안에 한글 폰트가 그냥 로드된 거예요. 들어간 거고, 지금 저 파일을 뭘 해야 되냐면 자카 툴에서 폰트 생성기를 이용해서 프로젝트에 추가한다. 요 작업을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 마우스 따라오시면 돼요. 쭉 따라오시면 폰트 매니저 보이죠? 폰트 매니저. 폰트 네임이라고 된 거는, 자, 지금부터 내가 이 프로젝트에 추가할 폰트 이름이 뭐냐? 저게 굳이 나눔 고딕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냥 기본 폰트 1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폰트가 여러 개가 추가될 수 있는데 나눔 고딕은 폰트 1, 그리고 뭐 맑음 고딕은 폰트 2, 명조는 폰트 3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물론 폰트 개수가 쓸데없이 너무 많으면 용량이 또 쓸데없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셀렉트 폰트 에셋은 이거 자동으로 딱 추가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셀렉트 폰트 에셋에 이렇게 뭔가 딱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려면 지금 제 마우스 있는 요 위치처럼 쓰려는 폰트가 에셋에 들어가 있어야 여기 이렇게 콤보 박스에
등록이 되는 게 생기는 것입니다. 됐죠? 그리고 주의사항이 한 개 더 있네요. 폰트 사이즈는 미리 설정을 해두고 쓰는 겁니다. 폰트 사이즈는 6번. 폰트의 사이즈는 미리 설정을 해두고 쓰는 것이다. 그렇다면 16 폰트가 기본이에요. 16 폰트가 기본. 여기서 16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높이가 16을 말하는 거일 거예요. 우리 모든 폰트가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런 어떤 표현될 수 있는 에어리어를 가진다면 요 폭이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높이가 16이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높이가 24라는 얘기는 조금 더 이렇게 크겠죠? 요게 이제 요거에 이제 비례해 가지고 커지고 요 높이가 24가 된다는 거니까 높이에 대한 거다. 그 높이보다도 16에서 숫자가 커지면 그냥 글자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16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가 너무 작다. 그러면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16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딱 하고 그리고 여기 BPP라고 된 게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BPP라는 것의 매뉴얼에 따르면 7번 폰트 매니저의 BPP는 숫자가 클수록 폰트에 글자가 선명하게 LCD에 출력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선명한 게 좋으니까 선명하게 할 건데 좀 낮은 옵션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용량이 커진다. 그러면 용량과 어떤 퀄리티 간의 저울질을 하는 거겠죠. 내가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용량을 좀 다른데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면 줄이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늘려나가면 되는 건데 그런데 또 이런 관점도 있어요. LCD가 애초에 그렇게 선명한 글자를 출력을 할 수 없음에도 선명하게 옵션을 설정을 하면 그게 반영이 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본 설정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기본 설정이라고 하면 BPP1 됐죠. 저는 지금 제 입장에서는 한글이 출력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레터스는 근데 레터스 이 부분 조금 아리까리한데요. 코리안으로 바꾸겠습니다. 레터스 코리안. 그러면 여기 레인지라는 항목이 생길 거예요. 요것의 의미는 모든 글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여기 요 작가 툴에서 한글을 써보면 알 수 있어요. 지원하지 않는 글자는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히트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요까지 딱 하고 아래쪽에 크리에이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된 건가? 그러면 여기 크리에이티드 폰트에 이거 보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된 거예요. 첫 번째 폰트가 하나 등록이 된 거고 내가 똑같은 폰트인데 글자 크기만 좀 바꾸고 싶다 하면 이제 사이즈 조정해 가지고 폰트 2로 만들어 가지고 폰트 1, 폰트 2 혼용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목마르다. 자, 그럼 한글 튜토리얼 예제니까요. 자, 예제 1번은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1번. 작화 툴에서 한글을 설정하고 화면 정중앙에 녹한다의 유튜브라는 글자를 출력하시오. 라벨로 출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라벨을 여기 딱 잡아놓고 잘 보셔야 돼요. 여기다가 라벨의 저 텍스트에다가 안녕하세요 녹한다입니다 이렇게 쓰면 지원 안 되는 건 이렇게 네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왜 네모가 되는 것이냐? 아직 폰트가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죠? 자, 그러면 폰트를 설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 어디 있거든요. 자, 찾아보시면 자, 스타일 세팅에 여기 텍스트 보이죠? 요거를 딱 눌러보시면 텍스트 폰트라는 뭔가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 체크 딱 하시고
딱 눌러보면 폰트 1 보입니까? 폰트 1. 딱 누르면 안녕하세요인데 녹한다. LVGL에서 녹한다를 쓸 수가 없습니다. 녹자. 근데 녹자는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녹한. 녹한까지가 표현이 안 되네요. 아이. 그러면 이 부분은 영어로 하지 뭐. 안녕하세요 녹한다입니다. 됐죠? 그럼 이거는 나눔 고딕 폰트. 영어도 나눔 고딕 폰트가 적용이 된 영어라는 겁니다.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럼 이 결과가 실제 ESP32에 들어갔을 때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는 절차는 이거 UI 파일 출력해내고 그리고 지금 저 UI 파일이 어디 저장이 되냐면 저는 여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 안에 딱 지금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VS 코드로 가가지고 저 UI 파일을 잡아 먹어야 되겠죠. 소스에 저 라이브러리에 UI에 소스 안에 있는 내용을 싹 다 지우고 요 UI.h까지 싹 다 지우고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쫙 다 올리면 되죠. 이게 오래 걸린다. 그럼 여기서 확인 한번 해보려면 이거 폰트 눌러보면 되겠죠. 폰트 누르면 요 폰트 1 보이잖아요. 요 뭐 알 수 없는 게 여기 쫙 들어있죠. 요 이제 뭐 춤 뭐 이게 각 한글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출력이 되면 될지에 대한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엑기스만 딱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코드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출력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제가 뭔가 좀 양념 쳐놨던 거 다 지우고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네. 자, 이제 그냥 나머지는 제가 기본 코드하고 같은 거니까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이디를 LVGL에서 쓸 수 없다니 이 원통할 노릇이네요. 아니면 그 범위를 좀 넓히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제 아이디를 반드시 출력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한번 해볼 건데요. 맞다. 업로드 되는 동안에 요런 관점도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하나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좀 이렇게 어쩌면 변동이 없는 한글이라면 변동이 없다라는 것은 화면에 그냥 단순히 출력해 놓는 한글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 막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변동이 없는 한글이라면 한글을 이미지로 저장해서 이미지를 띄워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카툴이라는 것을 전혀 활용을 못 한다면 이미지에다가 한글을 적어 가지고 그 이미지를 불러와 가지고 추가해 버려도 상관없을 것 같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 한글이 바뀌어야 된다라면 이미지는 바꿀 수 없잖아요. 리드 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글 폰트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글 폰트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저 위에 녹한다의 스마트팜이라는 어떤 제목 같은 거를 딱 적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지로 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다. 일단 이게 녹한다의 생각인데 결정은 스스로가 하는 것. SSS님 반갑습니다. 박상성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박상성님께서 상병으로 진급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 컴파일이 다 안 됐네요.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기다려 주겠습니다.
아, 그리고 맞다. 제가 저번 주에요. 그 7인치 LCD가 도착을 했거든요. ESP32 S3가 부착되어 있는 7인치 LCD인데요. 그거 작동되나 안 되나 조금 이렇게 제가 간을 보니까 LVGL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7인치짜리도 제가 그 결과를 보여드릴 거니까 아직 거기까지 가기는 이르고 나중에 등장하도록 할 테니 기대감을 좀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물 한번 보도록 하죠. 봤습니까? 바르고 고운 우리 한글 이렇게 띄우면 되는 겁니다. 예제 1번이었습니다. 한글 사용하기 쉽죠? 간단하죠? 이 제가 여러 가지를 학습을 하면서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인데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이렇게 공부하실 때 좀 이렇게 조언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열심히 해보아라. 이게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좀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냐면 내가 알고 나서 보면 모든 게 다 별거 없다. 지금 방금 한글 쓰는 거 그거도 사실상 제가 설명해드리는 내용을 보고 나서 보면 LVGL에서 한글 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거 알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알아냈는데 저 녹한다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알려주면 알고 나서 보면 저거 뭐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면 그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어렵다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만 가지시지 말고 녹한다처럼 부딪히면서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고 나서 보면 물론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과정이 순탄치 않겠지만 알고 나서 보면은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드실 거예요. 희수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핵심 코드는 없으니까 그냥 UI 파일만 제가 딱 압축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드리면 되겠네요. 오늘의 예제 1번이었습니다. 그럼 예제 2번은 요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카툴 자체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 해보세요. 자, 예제 2번. 자카툴에서 버튼을 2개 생성하고 각 버튼을 눌렀을 때 출력되는 메시지를 다르게 해서 라벨에 출력하시오. 레이블은 라벨하고 같게 쓰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기본 라벨이 하나 있는데 기본 값을 가진 라벨이 하나 있는데 버튼이 2개 여기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갈 버튼에도 한글 쓸 수 있겠죠? 버튼 위에 라벨을 이렇게 오버랩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버튼 1 근데 이렇게만 하면 당연히 한글이 안 적힌다라고 했죠? 텍스트 가서 폰트에 폰트 1 자 버튼 1 됐죠? 요거 이제 카피해서 왜 카피가 안 됐죠? 라벨을 카피했구나. 아닌데 라벨 카피 맞잖아. 됐다. 자, 버튼이 자, 좀 이렇게 높이도 좀 맞춰줘야 바란스가 맞으니까 약간 이렇게 정렬을 조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48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할 예제 2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카툴에서 각 위젯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굳이 ESP32 안에 안 놓고도 여기 위쪽에 요 삼각형 버튼을 누르면 자카툴 내에서 어떤 위젯 간의 인터랙션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물론 이벤트를 설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이 부분에 버튼 1번을 누르면 뭐라고 표현하지?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라고 출력하고 버튼 2번을 누르면 이거 누르면 구독해주세요라고 나오고 요거 누르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나오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지금 행위의 주체가 이벤트의 대상이 되는 게 버튼 1번이니까 요 버튼 1번에 이벤트를 붙여야 되겠죠. add 이벤트 누르고 자 이벤트 버튼 1번을 누른 게 감지가 됐다. 이제 내가 뭘 하면 되느냐를 여기 작성을 하면 되는 건데 설정을 하면 되는 거죠. ESP32에서 할 때는 작성을 하는 거고 요는 클릭 하면 되는 거니까 자 set 프로퍼티를 설정하겠다. 라벨에 레이블에 어떤 값을 바꾸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add 누르면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라벨이 누구냐? 라벨 1번입니다. 요거 라벨 1번이죠. 라벨 1번에 속성 값을 바꾸는데 프로퍼티는 텍스트 글자가 출력되는 부분을 바꾸고 구독해주세요. 이거는 구독해주세요라고 쓰고 요 버튼은 똑같이 하되 라벨의 프로퍼티를 바꾸겠다라고 하고 대상이 되는 게 라벨 1이고 좋아요 좋아요 할 때 저 조자 될라나 모르겠네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브루스리님 반갑습니다. 주흠님 반갑습니다. 마침 말 나온 김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럼 이 모든 이벤트가 다 설정이 된 거니까 요 위쪽에 삼각형 버튼 딱 누르시고 플레이 모드 액티브 보이죠? 요 누르면 구독해주세요라고 나오고 요거 누르면 눌러주세요 할 때 눌자가 안 나오네요. 이 뭐지? 눌자가 왜 안 나오죠? 그럼 눌러주세요가 안 되니까 좋아요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좋아요 해주세요. 그럼 다시 눌러보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해주세요. 됐죠? 그럼 이거는 ESP32에 우리가 코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현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위젯, 이 UI 파일을 그대로 ESP32 안에 넣어주게 되면 그대로 이렇게 작동이 될 텐데 그렇게 했을 때 한글이 이대로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이게 예제 2번인 겁니다. 그럼 굳이 내가 여기 나오는 멘트가 딱 미리 결정이 돼 있다면 작가 툴에서 미리 세팅을 싹 다 해놓고 넘긴 다음에 눌러가지고 결과물 바뀌는 거는 요 안에서 다 처리해버려도 상관없는 거죠. 바로 그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딱 지워주시고 잠깐만 지금 반영이 된 게 맞나? 맞죠? 버튼 2개 있고 라벨 3개 있는 거 제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업로드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실히 컴파일이 빠르죠. 한 번 할 때는 컴파일 좀 오래 걸리고 두 번째부터는 조금 빠릅니다. 자, 그럼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 만들고 있는 결과물이 한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버튼 1이라고 적혀 있는데 좀 잘 안 보이네요. 찰스님이셨죠? 찰스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이거 누르면 구독, 이 나오네요.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해주세요. 됐죠?
그러면 자카툴 내에서 설정한 한글은 실제로 적용을 해도 한글이 이렇게 유지가 되더라. 잘 되죠, 그죠? 예제 2번이었습니다. 찰스님께서 2병으로 진급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녹한다 군단의 정식 멤버가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방금 부상으로 열렬한 박수 드렸습니다. 자, 예제 2번 방금 보셨고요. 저장을 잘해야 되니까 저장부터 해놓고 좀 말을 해보겠습니다. 메인 코드는 딱히 변화는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벌씩 넣어놔 볼게요. 세트로 넣으면 좀 헷갈리지 않으니까. 이그젠플 1의 메인 코드 데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예제 3번은 요 자리에는 제가 나중에 그 캡처해가지고 결과물 캡처해가지고 넣을 거니까요.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좀 횡한데 나중에 채워 넣을 거예요. 자, 예제 3번. 예제 2번의 결과에서 버튼을 누르면 라벨에 한글이 출력되는 부분을 ESP32 내부에서 코드로 작성해서 구현하시오. 그러니까 자카툴 내에서 그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 ESP32에서도 그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자, 원래 있었던 이벤트 다 쓰레기통에 잡아놓고요. 딱 잡아놓고 자, 버튼 1번 add 이벤트 클릭하면 뭐 할래?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call 펑션 이것에 대한 전략은 1편에서 8편 사이에 어느 시점인가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add 하고 펑션 이름은 녹한다 원 하겠습니다. 특별히 의미 있는 이름은 아니라고 했어요. 자, 됐죠? 그리고 버튼 2번은 똑같이 클릭 이벤트 생성하고 call 펑션 녹한다 2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럼 지금 버튼 1번하고 2번하고 누르면 각각 녹한다 1이라고 녹한다 2라는 이벤트가 코드 안에서 호출되게 되는데 그 이벤트 자리에다가 라벨의 폰 글자 내용을 바꾸는 코드를 잡아 넣어 가지고 실제로 그게 바뀌겠는가? 인코딩 문제가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UI 파일 출력했고요. 싹 지우겠습니다. 쓰레기통에 싹 잡아놓고 아하.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집어넣은 UI에서 UI.c에 가보시면 자, 펑션 쪽에 이렇게 함수가 생성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요거를 메인 코드로 가져오는 게 1번 작업이었습니다. 잘라내기 하시고 메인 코드로 가가지고 특별히 정해져 있는 위치는 없지만 셋업 위에 여기 전역 위치에다가 두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딱 두면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버튼 1번이 눌러지면 녹한다 1이라는 어떤 함수가 호출되는데 이거 실제로 호출되는 함수는 아닌 거예요. 요 주석 딱 때리시고 여기에 내가 할 일을 적으면 된다. 우리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라벨에 글자를 바꾸는 함수가 무엇이냐? 그거는 LVGL 다큐먼트에서 찾으셔도 되고 제가 해놓은 자료에서 찾으셔도 되는데 라벨 들어가 보시면 되죠. 김베디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에 글자 바꾸려면 여기죠. LV 라벨 셀 셋 텍스트 요 함수를 쓰면 된다라고 여기 적혀 있죠.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요거는 자카툴에서 생성한
타겟 라벨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그 라벨 이름은 무엇이냐? UI.c에 가보시면 여기 있죠. UI 라벨 1, 라벨 2, 라벨 3인데 이게 위에 있는 라벨이고 요 라벨 2가 버튼 1번 위에 포개져 있는 라벨이고 라벨 3가 버튼 2 위에 포개져 있는 라벨. 그러면 UI 라벨 1이 이름이 되겠죠. 들어가고 그리고 요 자리에다가 좋아요 눌러 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똑같이 나오면 가능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ESP32가 처리하는 이 한글이 실제 LVGL의 그 폰트하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의미 있는 예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죠. 그럼 만약에 이게 된다면 이제 ESP32에서 내가 한글 출력할 공간 해놓고 예를 들어 뭐 와이파이가 접속됐습니다. 와이파이 접속이 끊어졌습니다. 뭐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어떤 상태창 같은 데 출력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뭐 외부에서 날라온 값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기상청의 어떤 값을 받아가지고 오늘 경상남도의 온도는 몇 도고 하는 그런 긴 문자를 출력할 수도 있겠고. 이 왜 빨간 줄 꼬였냐? 왜 빨간 줄 꼬였죠? 다시 다시 아까 여기 뭐 아닌데 버튼 1, 2 1, 2 아까 뭐 저장할래 말래 뭐 그런 게 떴었는데 제가 그냥 안 읽어보고 취소 눌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였구나. 얘를 지운 다음에 제가 저장을 안 했군요.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여러 군데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좋아. 이 결과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두근두근합니다. 된다면 앞으로 써먹을 때가 많을 것 같고 안 되면 이제 좀 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그게 될 것인가? 요거는 당연히 지금 떠 있어야 맞는 것이고요. 되네요. 구독해주세요. 좋아해주세요. 됐죠? 그러면 ESP32에 한글을 바로 쓰면 별도의 인코딩 없이 바로 LVGL에서 한글을 이런 식으로 출력해낼 수 있다 라는 결론에 이제 다다랐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쓰임새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한글 표현하고 사용하는 전략에 대한 부분은 예제 3번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보여드렸으니 응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활용하도록 하고 한글을 활용하는 측면은 이제 여기서 끝난 겁니다. 코드 저장하겠습니다. 주요 코드가 요거죠. 아우 덥다. 오늘 왜 이렇게 덥죠? 제가 더위에 약해가지고요. 추위에는 강한데 더위에 조금 약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예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됐고 요거 저장하고 그리고 요 안에는 이것 좀 잠깐만 좀 수정해야 될 게 좀 있으니까
아까 제가 삭제한 거 있었잖아요. 요거 펑션 됐고, 예제 3번 다 만들어졌습니다. 소코비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응용을 해볼 생각인데요. 예제 4번은 좀 간단하게 예제 4 ESP32에 너무 이렇게 LED 같은 거 시시콜콜한 거는 좀 생략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ESP32에 LED를 이번엔 4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4개 연결하고 각 LED를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온오프 하시오. 요 과정에도 웬만하면 다 한글을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화면을 먼저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카툴 딱 해가지고. 녹한다와 함께 LED를 제어해보아요. 를자도 안 적히네요. 안 적히는 글자가 생각보다 많네요. LED 제어 해보아요. 됐네. 이것도 LED 제어 해보아요.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되는 버튼이 LED가 4개 연결될 건데 어디 연결될지부터 좀 결정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보자. 지금 한 개 이거 달린 거는 제가 5번에 달아놨거든요. 요렇게 쭉 순서대로 달면 되겠네요. ESP32에 여기 순서대로 4개의 핀이 있는데요. D5라고 적힌 핀, 그 옆에가 18번, 19번, 21번이에요. ESP32는 번호가 연속적으로 쭉 배치되어 있잖아요. 5번 옆에 6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5번 옆에 18번, 18번 옆에 19번, 21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연결할 건데, LED는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LED 기호 아시죠? 딱 달고, 저 225ohm에서 330ohm짜리 저항 달고, 요 반대쪽은 몽땅 다 그라운드로 연결되면 됩니다. 발광 다이오드잖아요. 요렇게 돼 있던가? 하여간 LED 4개, 저항 4개, 반대쪽 선은 싹 다 모아서 GND. 간단하죠? 요 LED는 잠깐만, 이게 그라운드니까 그라운드는 요 빵판에 딱 꽂아놓고, LED 이거 말고 좀 작은 걸로 할게요. 요거는 한 개밖에 없는 거라 가지고, 요거 소자 3mm짜리. 자, 해보죠. LED 긴 다리가 핀 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또 LED 요쪽에다가 꽂을게요. 여기다 연결하면 점퍼 케이블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요렇게 하고 요렇게 꽂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점퍼 케이블을 너무 많이 쓸 필요가 없어.
거의 다 됐습니다. 싱싱한 점퍼 케이블, 방금 갓 잡아 올린 파닥파닥한 점퍼 케이블을 얘 지금 살짝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설정을 안 해줘가지고 약간 전기가 새나 보네요. 자, 그러면 5번, 18번, 19번, 21번 핀 번호고, 이거 잘못 건드리면 터치 안 되는데. 아, 되네. 자, LED 1번, 2번, 3번, 4번이라 볼게요. 1, 2, 3, 4. 저 코딩은 좀 이따 하고 화면부터 그럼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화면부터. 자, 그럼 여기 이제 언제부터 한글을 쓸 수가 있으니까 LED 1 켜기, LED 1 끄기,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누를 수 있게 딱. 근데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 조금 이렇게 얄부리하게 크기를 싹 맞춰가지고 높이가 36이네요. 그러면 36으로 딱 통일해서 지금 이렇게 할 바에는 지금 우리 자카툴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요거 한 적 있었잖아요. 버튼 매트릭스라는 거를 한 적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버튼 매트릭스 어디서 했었지? 요거죠. 요 버튼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좀 편할 텐데 지금 얘는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니까 좀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근데 이거 작업하기가 상당히 좀 귀찮긴 귀찮네요. 그럼 얘는 카피해서 y를 이거랑 같은 값으로 해주면 요 딱 들어가겠죠. 됐죠? 그 얘를 또 카피를 딱 해서 요거랑 요거 좌표 차이가 47만큼 지금 차이가 나니까 45만큼 차이가 나도록 하면 딱 맞아 떨어지겠네요. 그럼 요 값은 45. 카피 딱 해서 45. 하나 더 요거 카피 딱 해서 얘는 45 더 더해지니까 90. 됐고, 그리고 요 안에 이제 글자 카피해서 0 LED 2 켜기. 요거 카피해서 45. 카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꼬였다. 자, 얘는 0으로 가고 듀플리케이트를 해야죠. LED 3, LED 4번, 좌표 90. 이러면 따다다닥 다 된 거죠. 자, 요것도 복붙 하겠습니다. 딱 복사해서 3, 딱 복사해서 4, 90. 다 들어갔죠?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눌리면 그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주고 그 이벤트를 ESP32 코드에서 LED 제어하는 코드를 그 안에 잡아넣으면 되는 거니까 좀 구분하기 좋게 녹한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순서대로 붙이겠습니다. 어차피 저만 헷갈리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요거 딱 이건 이미 돼 있네요. 녹한다 1, 녹한다 2 이미 자리 만들어져 있고. 그럼 이거 녹한다 3 함수 만들면 되겠죠. 녹한다 3. 야, 이래나면 헷갈리려나? 이 함수도 같이 복사가 됐네. 자, 녹한다 3. 좋아, 좋아. 이렇게만 바꾸면 되니 아주 편하네요. 5번, 6번. 지금 콜되는 함수 이름을 바꿔주고 있는 거죠. 물론, 실제로 호출되는 함수는 아닙니다. 제가 지우고 제 코드를 넣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UI 쪽 다 끝이 났죠? 익스포트 합니다. 원래 있던 UI를 샥 걷어내주시고 요걸 반영하겠습니다. 공자님 말씀보다 와닿는다고요. 녹한다 가라사대. 녹한다 가라사대. 자, main.c로 가서 함수 메인 코드를 가지고 옵니다. 쭉 있겠죠. 펑션 싹 많죠. 8개 있겠죠. 싹 가지고 와서 저장하고 여기에 요 자리에 바꿔치기 합니다. 요거 이전에 LED 4개를 쓸 수 있는 준비를 해줘야 되겠죠. 자, 저녁 샵 define LED 1 5번 핀에 연결할 거예요. LED 2번은 18번, LED 3번은 19번 핀 번호를 지금 적고 있습니다. 21번. 그리고 요 4개의 핀에 대한 핀의 디렉션 설정을 셋업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셋업. 위치는 시리얼 비긴 다음에 핀 모드 LED 1은 출력이다. 4개가 다 출력이면 되겠죠. 때때로 자동 완성이 좀 불편할 때도 있네요. 그럼 요까지 했으면 나머지는 디지털 라이트 가지고 LED를 켠다 만다 이런 코드를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버튼 누르면 LED 1번 켜지는 거였어요. 디지털 라이트 LED 1 하이 켜지는 거죠. LED 켜져라 하는 거고. 2번 누르면 LED 1번이 꺼지는 거예요. LED 1 로우. 이 버튼은 LED 2번이 켜지는 거니까 LED 2 하이 하면 되는 거고, 요거는 LED 2번 꺼지는 쪽이니까 로우 하면 되고, LED 3 하이 하면 되겠죠. 들여쓰기가 좀 마음에 안 드네. 로우. LED 4번이 하이가 되면 되고 LED 4번이 로우가 되면 되죠. 그거 다 만들었죠? 다 만들었습니다. 업로드 해가지고 LED 제어가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좀 더 산뜻한 위젯이 없을까? 드롭다운 리스트 요것도 좀 이따가 한번 응용해 볼게요. 일단 이 결과 보여드리고 제가 계획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 펜 이거 이거 새 거 있네. 자, 화면은 이미 딱 그 자카 툴에서 한 대로 딱 만들어졌죠? 한글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요 각 버튼을 눌렀을 때 제어되는지를 보면 되는 거니까 LED 1, 2, 3, 4 LED 1번 켜기. 좀 잘 안 눌러지네요. 방금 지금 켜졌죠, 이거? LED 2번 켜기. LED 3번 켜기. LED 4번 켜기. 다 켜졌죠? 얘 조금, 얘 혼자만 좀 안 밝은 것 같은데? 왜 그렇지? (5번) 핀이 약간 좀 설정이 뭔가 들어간 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LED가 살짝 불량했던 걸로. 자, 됐죠. 이제 꺼보겠습니다. LED 1 끄기, LED 2 끄기, 3 끄기, 4 끄기. 됐죠. 그러면 이거 요 정도 기능은 살짝 복잡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작가 툴을 쓸 수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작가 툴하고 LVGL 간의 상관관계를 조금 알고 있으니까 요런 현란한 화면을 만드는데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LVGL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예제 4번이었습니다. 이게 기본이고, 이제 LED 4개 연결해 놓은 김에 뽑고 다른 걸 꼽주면 또 시간 오래 걸리니까 한두 가지 정도의 응용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장부터 해놓고요. 야, 코드 길다. 길어서 이 두 개로 나눠야 되겠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알아서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코드가 좀 더 있죠. 셋업에 요거 넣어줘야 되니까 셋업 안에 넣어주면 되고, 그리고 UI에 저장하는 절차가 조금 복잡하네요. 펑션 다 지우고 압축하고 UI 그리고 메인 코드 저장 싹 다 됐죠. 됐어. 다음, 이번에는 우리 LED 4개 제어하는 스타일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저번에 찰스님이 뭐 이런 거 조금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저도 갑자기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드롭다운 메뉴가 있습니다. 버튼은 두 개밖에 없어요. 켜기, 끄기, 버튼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 위쪽에 드롭다운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요. 누르면 이렇게 쫙 확장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LVGL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드롭다운 메뉴라고 하면 안 그럴 거고, 드롭다운 리스트라고 부르네요. 드롭다운 리스트. 그러니까 요거 딱 누르면 메뉴가 확장돼 가지고 요 중에 뭔가를 하나 초이스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얘를 딱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쫙 이렇게 열리면서 LED 1, LED 2, LED 3, LED 4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요 중에 내가 LED 2를 딱 선택을 했다. 그럼 이 메뉴가 다시 쫙 닫히면서 얘가 선택된 게 LED 2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켜기 버튼하고 끄기 버튼이 여기 아래쪽에 있겠죠? 켜기 누르면 LED2가 켜지고 누르면 LED2가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눌러가지고 LED3를 선택을 했다. 그럼 LED3가 제어되는 건데 마치 이런 거죠. 현관의 전등 켜기 끄기, 화장실 선택하고 켜기 끄기, 뭔가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켜기 끄기를 한다. 이런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롭다운 리스트는 자카 툴에서 기본 지원하는 거니까 만드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또 지우려니까 마음이 아프네. 자, 요렇게 버튼을 아래쪽으로 내리고 드롭다운 리스트를 여기다가 딱 잡아놓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알맹이가 여기 옵션 보이죠? LED 1, LED 2, LED 3, LED 4 하고 베이스 텍스트는 그냥 이게 들어가는 건가? 베이스 텍스트, 리스트 얼라인 뭐 맞겠죠 뭐? 베이스 텍스트 제일 첫 번째 그 엘리먼트 리스트 1이 초이스가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 이 위젯이 사용 방법을 우리가 그때 나름대로 했었는데요. 한번 그때 가보겠습니다. 어디서 그걸 했었지? 지금 현재 선택된 게 뭔가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요거 보고 하면 되겠네요. 계속 이 매뉴얼 쓰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요. 요 안에 모든 정답은 LVGL 공식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게 저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LED 1, 2, 3, 4 중에 뭐가 선택이 되어 있는가 그걸 가지고 와서 해당되는 LED를 제어 뭐 스위치 문이든지 if 문을 걸어서 제어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현재 선택된 게 무엇인가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게 그때 뭐가 있었는데요. set selected 여기네요. get selected 현재 선택된 거를 get 하는데 인덱스를 get 하네요. 요거 딱 좋습니다. 요거 제가 예전에 각 위젯 관련 테스트 할 때 이미 하는 방법을 보여드린 바가 있으니 그거 참고하시면 자세한 거는 그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지금 그 과정을 보셔도 되겠죠. LED 켜기 누르면 녹한다 원 함수 호출되고 이거 그냥 켜기 끄기로 바꿀게요. 텍스트를 켜기 온 끄기 오프. 춘택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다 됐죠? 자, 요 버튼 누르면 녹한다 1이라고 하는 가상의 함수가 호출되고 이거는 끄기는 녹한다 2라는 가상의 함수가 호출되더라. 그리고 지금 만든 이 드롭다운 메뉴 리스트의 이름은 드롭다운 1이라는 어떤 오브젝트 네임을 가지고 있더라. 출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UI를 잡아 넣고 그리고 함수를 먼저 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자 가지고 와서 자 main.cpp에 원래 있던 함수는 이거 다 필요 없는 거니까 자 지우고 요 자리에다가 잡아 넣어주면 되겠죠. 잡아 넣어주시고 그럼 지금 이 버튼이 ON이고 요게 OFF인데 누군가가 지금 타겟인지 모르잖아요. 드롭다운 리스트에 선택된 LED를 ON 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냥 막연히 아무거나 ON 되는 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드롭다운 리스트에 누가 선택되었지
그 녀석을 오프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선택된 거가 뭐냐면 여기 있죠. 이렇게 딱 가지고 오는데 반환 값을 보면 get index라고 되어 있죠. index라고 하는 건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0, 1, 2, 3, 4 하는 숫자. 그래서 int로 받겠습니다. int index. 그리고 여기에는 드롭다운 리스트에 오브젝트 네임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ui.c에 가서 ui 드롭다운 1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가지고 와서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현재 선택된 것의 인덱스가 몇 번인가가 들어가는데요. 자카 툴에서 여기 4개 옵션 적어놨는데 위에서부터 0번, 1번, 2번, 3번 총 배열처럼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위에가 LED 1이 0번, LED 2가 1번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에 if 인덱스가 0이라면 혹은 스위치 문으로 들어가도 되겠죠. 자, 스위치. 오늘 스위치 문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쓰더라? 이거 맞죠? if 인덱스가 가로 하는 게 맞네요. 자, 그리고 각 케이스가 들어가면 되죠. 케이스 0인 경우, 자, 브레이크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0인 경우가 LED 1번을 켜라 라는 게 되는 거겠죠. 디지털 라이트 LED 1의 하이. 1이면 LED 2 하이, 2면 LED 3 하이, LED 4 하이. 됐죠? 인덱스가 뭐냐에 따라서 LED를 제어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하되 얘는 로우가 다 들어가면 되는 거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물론 작동이 될지 아닐지는 넣어봐야 알겠지만. 자, 다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주요 포인트를 알려드리자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현재 선택된 그 번호가 뭔지를 가지고 오는 거고 안에 적혀있는 문자열을 가지고 오는 함수도 있어서요. 요거 이 함수를 쓰게 되면 LED 1, LED 2, LED 3, LED 4라는 그 문자 옵션의 문자열 자체를 가지고 오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0번, 1번, 2번, 3번 뭔지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업로드 하죠. 버튼 매트릭스도 한번 해볼까요? 버튼 매트릭스 아니다. 스위치 위젯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스위치 위젯. 그게 제일 모양이 예쁘게 생겼으니까. 자, 그럼 화면이 이렇게 생겼죠. 아, 예쁘잖아요. 한글이 들어가니까 훨씬 보기가 좋네요. 자, 그럼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기본으로 LED 1번이 기본값으로 초이스가 돼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제가 메뉴를 안 바꾸더라도 LED 1번 얘가 컨트롤 되겠죠. 그죠? 켜고 끄고 켜고 끄고 됐죠. 그럼 이번에는 바꿔볼게요. 초점을 좀 맞추고 초점이 수동이라서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쫙 열리겠죠? 요 중에 LED 3번을 선택하겠습니다. LED 3번 그리고 됐죠? 괜찮죠? 왜 이렇게 잘 안 눌러지지? 켜기, 끄기. 됐습니다. 방금 본 예제가 예제 몇 번이었죠?
아직 설명을 안 줬고 하고 있었네요. 방금 본 게 예제 5번이었습니다. 예제 5번. 드롭다운 리스트로 LED를 선택하고 LED 번호를 선택하고 버튼 두 개를 이용해서 LED를 선택된 LED를 온오프 할 수 있도록 하시오. 여기서 선택된 LED라고 하는 게 이거 중요한 거죠. 선택된 LED. selected 보이죠? get selected 선택된 아이템을 말하는 겁니다. 선택된 아이템의 번호를 가지고 온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6번은 저장을 안 했네요. 자, 저장하고 이거 다 저장하려니 너무 귀찮네요. 손이 너무 많이 간단 말이지. 헷갈리기도 헷갈리고요. LED 방금 5번이었는데 6번이라고 또 저장을 했네. 정신줄을 잠깐 놨네요. 자, 이제 6번 예제는 자카툴에서 요 스위치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요 이제 다 삭제하고 니들은 이제 다 필요 없어. 삭제. 정은호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스위치는 요렇게 생긴 거 말하는 거예요. 저 똑딱이 한 번 누르면 온, 한 번 누르면 오프. 상태가 토글되는 방식의 그 위젯이고, 요거 제일 그 직관적이죠. 버튼 두 개 쓰는 것보다는 저거 한 개 쓰는 게 좋긴 한데, 제어하는 관점에서는 보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똑같은 걸 눌렀을 때 현재 상태가 온인지 오프인지를 받아가지고 토글이 돼야 되는 거니까. 뭐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대박킹님 반갑습니다. 아니다. 요런 건 이제 요거는 한번 응용 한번 해보시고 요거 말고 다른 거 해야 되겠다. 자, 이번에는 종목을 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려니까 좀 귀찮아져가지고. 자, 예제 6번은 우리 아두이노용으로 사용하는 센서를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기본 센서 중에 요거 좋다. 요거 이거 주로 아두이노용으로 사용하는 충격 센서라는 거예요. 요거 흔들어 보면 안에 뭐 딸랑딸랑딸랑한 게 있거든요. 딸랑딸랑한 게 이렇게 딱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그 어떤 신호가 아두이노 쪽으로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그럼 요거는 충격을 받으면 쇼크 웨이브 센서인가 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충격을 받으면 뭔가 신호가 발생하는 거니까 충격이 감지된 횟수를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의 연결은 LED는 지금부터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하냐면
아이고 총 지금 다리가 이렇게 세 개인데요. VCC 얘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 DO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디지털 아웃이죠. VCC 부분에 3.3V 연결하겠습니다. 3V3. 요거는 GND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자리에다가 저 D5 연결할게요. D5번 핀. LED 이제 다 뽑아버리고 5번 핀 자리에 충격 센서를 연결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출력이 아니라 입력이 되는 거니까 핀 모드 인풋 하면 되겠죠. 대박킹님 제가 인사를 드렸던가요? 기억이 나지 않았네요. 대박킹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딱 빵판에다가 꽂고 요 이제 흔들거렸을 때 카운트가 올라가는지를 보면 되겠죠. 이들은 이제 다 필요 없어. 요게 DO, 요게 GND, 이게 3.3V. 자, 그럼 여기 보면 불 두 개 들어오는데 3.3V는 얘가 저 3.3V에서는 아니다 되네. 약간 접촉이 불량했던 것 같네요. 출력이 얘가 인풋이 안 돼 있고 그게 돼 있어서 그런가 보네. 몰라. 일단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화면을 먼저 구성하기 이전에 자, 얘가 이제 LED가 아니라 쇼크 웨이브, 쇼크 SW 센서라고 하겠습니다. 쇼크 웨이브를 줄여서 SW 센서고, 얘는 이제 이 펑션을 일단은 날리고요. 안 쓸 거니까 셋업에 SW 센서가 인풋이 돼야 됩니다.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루프에서 여기 루프에서 이렇게 쓸 거예요. 충격 센서 이거를 일단은 지금은 테스트 과정으로 0. 이거를 여기서 한번 테스트 해보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아두이노 쪽에서 할까? 이거는 제가 이 센서가 어떤 신호를 내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굳이 LVGL에서 무겁게 테스트하지 말고, 이거는 지금 예지 코드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두이노 ID를 이용해 가지고 시리얼 플로터로 결과를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VGL 코드는 VS 코드로 하고, 제가 인사를 2번 했으니까 대박킹 님도 좋아요 2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두이노 ID 열리고 있는데요. 아직 안 열리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오래 걸리네. 됐다. 자, ESP32 DEV 모듈이고,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됐다. 자, 포트 번호 10번이고,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 되죠. 시리얼의 비긴 115,200. 자, 핀 모드 5번 핀이 인풋이고요. 여기서
시리얼 점프 ln 디지털 리드 5번 핀에서 읽어가지고 그 결과를 100ms 간격으로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해라 이 말이죠.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지금 라이브에 한번 누르고 아무 동영상이나 하나 검색해가지고 거기다가 눌리면 되는 거죠. 그럼 2번이잖아요. 3번 눌러주면 더 좋고. 과거의 영상에 좋아요 한 개 더 누르기. 대박행님의 숙제입니다. 아마 하이 신호가 나오다가 충격이 감지되면 로우 신호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 알아야 조건을 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충격이 감지된 횟수를 따따따따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네. 아니구나. 엣지 검수를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수 있겠다. 저 뭐 너무 정확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그 LVGL하고의 상호작용을 지금 보는 거니까 그럭저럭 작동하게끔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 번 충격 줬는데 충격이 2번 감지됐다, 3번 감지된다 이렇게 나왔더라도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된다 안 된다라는 그냥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요 LCD 화면에 한글로 놓으니까 굉장히 예쁘네요. 그냥 이렇게 해놔도 뭔가 상당히 모양새가 좀 괜찮은 게 상당히 마음에 드는군요. 자, 세워라 내워라 걸려가지고 들어갔고요. 이제 시리얼 플로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충격이 감지되면 하이 신호가 나오네요. 저기 보이죠? 볼록 튀어나온 거. 다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센서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뭐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나오는데 제가 이거 충격을 주면 저 하나 톡 튀는 거 보이죠? 저 톡 튀어나오는 신호를 카운팅 해가지고 LVGL 화면에다가 출력하는 겁니다. 지금 할 예제는 그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아두이노 ID의 역할은 여기서 끝났고요.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충격이 감지되면 로우에서 하이 신호가 나오는 상승 엣지가 발생하더라. 그죠? 그거 감지하면 되겠지. 이제 화면 구성할게요. 자, 예제 6번. 충격 센서를 5번 핀에 연결하고 충격이 감지된 횟수를 화면에 출력하시오. 인터페이스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어떤 위젯을 쓰는 게 좋을까? 노칸다의 충격 감지 센서. 센자가 또 안 적히네요. 충격 감지 센서. 부득이하게 센서를 어이가 아니라 아이로 써야 되네. 센서. 충격 감지 센서 하고 라벨을 하나 더 딱 해가지고 어떤 위젯을 쓰면 이게 좀 멋있어 보일까? 어떤 위젯을 쓰면 멋있어 보일까? 딱히 이거는 선택 방법이 없네요. 자, 텍스트 한 개 하고 텍스트 에어리어에다가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에어리어. 전통적인 뭔가 산업용 프로그램의 느낌으로 자, 딱 요 자리에다가 잠시만요. 한 줄짜리로 하려면 그때 뭔가 설정이 있었는데 이게 탭뷰구나. 그래. 뭐가 좀 모양이 이상하다고 했다. 텍스트 에어리어. 그리고 요거죠. 요거고 원라인 모드 한 줄로 적을 거고 플레이스 홀더는 필요 없고 플레이스 홀더는 필요 없고
자, 기본값은 0이고 오른쪽 정렬을 해야 숫자가 좀 이렇게 숫자는 보통 오른쪽 정렬을 하니까 텍스트 얼라인에 관련된 속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잘 하는 거 잘 모르는데 분명히 그런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자, 텍스트 부분에 여기 저 텍스트 얼라인을 오토가 아니라 라이트로 한다. 사라졌네요. 라이트 왜 안 돼? 라이트가 대체 어딘 거죠? 사라졌네. 조화감. 이거는 좀 좋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폰트는 우리가 그 해놓은 폰트고 여기다가 그냥 출력하는 걸로 할게요. 뭐 기본 속성으로 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자 폰트 선택해 주시고 충격 감지 횟수 회자가 또 안 되네. 충격 감지 카운터. 충격 감지 카운터. 딱 되네요. 좋아. 요런 모양으로 딱 한번 해보자. 요런 모양으로. 이게 낫나? 그리고 요거하고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버튼을 하나 더 아래쪽에 딱 두고 카운터 초기화하는 버튼을 여기 만들겠습니다. 이거 누르면 여기 예를 들어 충격 감지 횟수가 10, 20, 30 이렇게 있다. 초기화 버튼 누르면 0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도 만들면 재밌을 것 같죠? 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 UI는 이렇게 구성할게요. 그러면 얘는 누를 수 있는 거니까 이벤트를 하나 설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클릭하면 콜 펑션 녹한다 원 됐고 나머지는 특이사항 없으니 이제 익스포트. 그러면 작가 툴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초보자분들에게는 살짝 어려운 코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충격 센서에 충격이 감지됐다라는 것을 감지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게 단순히 충격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낭패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이 신호의 감지죠. 로우 신호의 미감지입니다. 그러면 하이 신호일 때 if 신호가 하이일 때 이게 지금 감지된 상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격이 딱 감지됐을 때 하이 신호가 나오는 거는 맞는데 그 하이 신호가 얼마만큼 동안 유지될지는 이 모듈 마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이라는 신호가 지금 1초 동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루프의 인터벌이 0.100ms 간격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ms마다 체크를 하는데 1초 동안 하이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카운터가 10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if 신호가 하이일 때에 카운터가 일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엣지 검출을 해야 되더라. 그럼 엣지 검출이라는 게 뭐냐? 신호가 로우 신호가 나오다가 감지가 되면 이런 사각 펄스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이 감지가 된 구간이죠. 그럼 어쨌든 간 이 사각 네모라는 게 결론적으로 1회라고 카운터가 올라가면 되는 건데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한 개입니다. 신호가 로우인 상태에서 하이로 올라가는 이 구간하고 하이에서 로우로 내려가는 이 구간 둘 중에 하나 1번하고 2번 어쨌든 1번이든 2번이든 카운터 1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요거를 감지를 해내는데요. ESP32의 그 인터럽트 활용하셔도 되고 그냥 코드로 요 엣지 검출하는 코드를 쓰면 되는데요. 그거 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초보자분들은 이런 코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는 다소 난해한 코드가 될 수 있긴 한데 알고 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도록 하죠. 여기다 잡아 넣어주고 그리고
UI.c에서 펑션 훔쳐오고 짝 슈퍼 깐도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초기화 버튼이 눌려짐. 그럼 전체적으로 필요한 변수가 뭐냐면요. 직전 상태의 충격 센서의 상태를 저장할 변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여기다가 만들어 둘게요. 자, bool old SW 센서 하겠습니다. 기본 값은 low입니다. low 신호가 기본 값이니까 이건 어떤 용도냐면 이전 상태의 이전 n-1번에 그러니까 직전의 센서 값 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요 구간에다가 0.1초 타이밍 생성 0.1초라는 인터벌을 생성을 할 건데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할 필요 없겠네. 죄송합니다. 이건 할 필요 없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현재 센서 값을 가져온다. 자, bool now SW 센서는 디지털 리드 SW 센서 됐죠? SW 센서가 연결된 쇼크 웨이브를 줄여서 지금 SW라고 했어요. 스위치가 아니고 여기서 값을 읽어온다. 그럼 이거 현재 값이죠. 그리고 여기서 뭔가 랄랄랄랄랄라 할 거 하고 old SW 센서에 now SW 센서 값을 넘겨줍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now 센서 값은 여기서 새롭게 측정한 거고 여기서 대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old SW 센서는 직전 상태가 유지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지금 이 구간은 직전 상태와 현재 상태가 공존하는 구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if 버튼의 직전 상태가 low인데 현재 딱 찍어봤더니 하이 신호가 나왔더라. 이게 바로 상승 엣지입니다. 로우가 유지되다가 엣지가 딱 올라가는 그 순간 그러면 그 다음 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해석하시면 좀 재밌어요. 잘 보세요. 지금 신호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쭉 이렇게 체크 포인트가 가고 있다가 딱 요 지점을 가게 되면 직전 상태는 로우인데 지금 현재 상태는 하이로 올라갔어요. 트리거 된 거죠. 카운터가 조건문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턴에 요 구간 끝났죠. 점이 요 구간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요 구간은 직전 상태도 하이고 현재 상태도 하이가 유지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건문에 걸리지 않겠죠. 맞죠? 이전도 하이고 현재도 하이기 때문에 안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엣지가 딱 한 번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카운터를 올려줘야 되니까 저 위에 카운터를 담당할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int my counter 0 충격 횟수 이렇게 하죠. 그럼 요 my counter가 1씩 따따따딱 올라가면 되겠죠. 여기서 끝났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 올라간 이 결과를 LVGL의 텍스트 에어리어 위젯에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카운터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여기서 딱 감지가 됐을 때 그럼 텍스트 에어리어에 글자를 바꾸려면 어떤 함수를 호출해야 되느냐? 텍스트 에어리어 가보면 되겠죠. 딱 가서 여기 네 set 텍스트 있죠. LV 텍스트 에어리어의 set 텍스트 요거 하면 되네요. 딱 적어주고 그럼 여기는 텍스트 에어리어 에어리어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UI.c에 가보면 있었죠. 텍스트 에어리어 1 여기에 my counter가
이거는 숫자고 이거는 문자열이니까 이거 저 그 컨버트 하는 방법도 알아내셔야 되는데요. 아, 그런 함수가 얘는 없던가? 그러면 얘는 좀 이 텍스트 에어리어를 좀 잘못 골랐네. 뭐 한번 해보죠. 뭐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마이 카운터는 숫자고 출력해야 할 데이터는 문자열이다. 그래서 문자열로 변환을 해줘야 되죠. 자, 스트링에 넣겠습니다. 아, 이거 아마 이렇게 하면 들어갈 건데,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리면 좋을까? 자, 일단 문자열로 변환하겠습니다. 스트링 클래스를 쓰도록 할게요. 스트링 텍스트는 my counter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이거 문자열이고 이거는 숫자고 이거 문자열이니까 여기다가 스트링으로 감싸주게 되면 문자열로 바꾸라라는 거와 같아요. 그럼 이 문자열로 바뀌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타입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자열이라는 거는 캐릭터 배열을 말하는 건데 지금 스트링 클래스가 캐릭터 배열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겁니다. 캐릭터 배열처럼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스트링 클래스가 캐릭터 배열인 건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형변환을 데이터 타입을 바꿔주는 스트링 클래스의 내장 함수가 있더라. 그 녀석이 누구냐면 .c_str 되죠? 요런 형식으로 쓰게 되면 가능할 것 같으니 작동이 되게 최종적으로 작동이 되게 된다면 이 방법도 좋은 어떤 방법론이 될 것 같으니까요. 잘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메모리 낭비니 효율이니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처음에는 작동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최고 중점 사항인 거지 작동이 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더 잘 작동시킬 건가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알겠죠? 너무 딥하게 코딩을 출발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초반에는 무조건 작동만 되면 느리든 빠르든 작동이 되면 오케이인 겁니다. 자,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죠. 자, 초기화 버튼이 눌려졌을 때 요 지점이니까 여기서 마이 카운터를 0으로 바꿔주고요. 0으로 바꾼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고 바꾼 결과를 또 텍스트 에어리어에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저기 들어갈 값은 0이니까 이렇게 문자열로 이거는 변환 안 해줘도 되겠죠. 어차피 들어갈 값이 0인 거잖아요. 전역 변수를 0으로 초기화 시켜주고 마이 카운터가 이렇게 바뀌어도 되지만 실제로 여기 들어갈 거는 어차피 0인 거니까 이렇게 문자열로 써줘도 얘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됐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과연 작동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전 과정은 어느 정도 아두이노에 대한 코딩이 가능할 때 LCD 화면에 출력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막 LED 나는 LED도 아직 제어 못해요 이러시는 분들은 감히 LVGL은 아직까지 할 단계가 아니니까요. 조금 더 연마를 하시고요. 디지털 리드가 뭐고 디지털 라이트가 뭐고 이런 거를 잘 모르신다면 극복을 하실 수가 없어요. 화면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하죠. 오, 조금만 건드려도 막 올라가네. 벌써 14까지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지금 예민한 친구인데요. 한번 제가 건드려 볼게요. 여기 보이죠? 뭐 이거 막 올라가죠? 너무 그 인터벌이 빨라서 그런데요. 막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초기화 누르면 0 되죠, 이죠? 0 되고 보이죠? 올라가죠? 순식간에 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한 번 얘를 때렸을 때 1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정확하게 1이 올라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얘가 엣지 검출을 했지만 카운터가 여러 개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충격이 감지됐다고 해서 지금 이 충격 센서가 딱 정확하게 이런 매끈한 신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요 정도 구간으로 충격이 나오긴 하는데 요 사이에 이런 식으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타임라인으로 시간으로 봤을 때는 얘가 좀 작아가지고 1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두이노나 ESP32의 루프는 굉장히 빠르게 돕니다. 지금 우리 메인 루프는 LVGL의 딜레이 때문에 5m초 간격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5m초라고 하는 것은 1초에 200번 정도 하는 속도잖아요. 그럼 요 구간에서 우리는 한 번인데 얘는 여러 번 인식할 만한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이거를 어느 정도 완화를 해주려면 제가 아까 하려고 했던 거 한 0.1초 정도의 인터벌을 주면 이게 완화될 것 같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면 좀 어렵겠지만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기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 제가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은 너무 이 코드가 너무 빈번히 불필요하게 빈번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예상보다 많은 카운터 값이 나오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탁 치는 동작이 막 밀리초 간격으로 이거를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한번 탁 치는 거는 약간 한 200ml나 300ms 정도 인터벌로도 충분히 두 번 딱딱 때리는 동작이 아무리 빨라도 인간이 그렇게 빠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자동차 충격이 감지되는 걸 우리가 감지할 적에 자동차가 충격을 한번 했다가 뺐다가 그 다음 충격을 하는 그 어떤 사이의 시간이 한 대 받고 그 다음 받고 하는 시간이 0.1초 만에 그게 일어날 수가 있나요? 충격이 감지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 텀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빈번하게 확인할 필요가 없더라. unsigned 갑자기 어려워졌죠. unsigned wrong main t를 만들겠습니다. 이 변수의 역할은 메인 루프에 200ml초의 인터벌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그냥 시간을 저장하는 변수예요. 그리고 이 코드는 제가 LVGL 하는 내내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냥 외우십시오. if 밀리스 빼기 메인 t가 200보다 크다면 인터벌 200초 말하는 거예요. 메인 t에다가 밀리스를 대입한다. 그럼 요 조건문은 0.2초마다 한 번씩 실행이 되는 조건문이 되는 거고 요 구간 안에 얘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메인 루프에서 항상 always 확인하는 게 아니라 0.2초마다 확인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조금 완화가 되겠죠. 그럼에도 너무 빠르게 된다 하면 이 숫자를 늘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감지되는 게 1에 측정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건데요. 근데 너무 높인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엄청나게 빠르게 우리가 때릴 수도 있잖아요. 따닥 때린 게 따닥 두 번으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너무 저 인터벌을 늘리게 되면 한 번으로 인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잘 따져봤을 때 적절한 수치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200 정도면 충분히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죠. 어렵네. 갑자기 생각보다 좀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이 센서가 쉬운 센서라 가지고 쉬울 줄 알고 초반에 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하면서 보니까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빡 들었습니다. 자, 업로드 이제 다 됐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있는데 한번 때려 볼게요. 1 올라갔죠? 한 번 더. 3 4 5 6 7 8 9 10 두 개는 카운트 안 되네요. 하나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개 카운트 안 되네요. 이런 식으로 적절히 값을 보면서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초기화 누르면 0 되는 걸고 0
됐죠? 나름대로 되잖아요. 종아리 걷어라. 종아리 걷어 해가지고 한 대, 두 대 맞았는데 안 올라갔으니까 또 맞는 거지 그러면. 몰라 뭐 아무튼 다 됐죠. 제가 만들겠다라고 한 결과물이 이제 다 만들어졌습니다. 좀 생각보다 어려워가지고 좀 난감하네요. 아야 하는 음성요. 다음에 그 mp3 모듈 같은 거 붙여가지고 딱 때리면 아 하는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코드 저장하고 이제 다음 예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관전 포인트가 요만큼 하고 루프 이번 코드는 루프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루프 요만큼 하고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셋업의 핀 모드 이거 빼먹으면 작동 안 되니까 이 잘 챙겨가야 됩니다. 이 코드 요거 셋업이고 요거 루프고 아 좋다. 저장. 야구바타에 LCD를 달아가지고요. 굉장합니다. 자 이제 충격 센서는 이거 좀 잘못 꺼낸 것 같으니까 빨리 이제 잡아놓고 좀 쉬운 센서 한번 해보죠. 우리 그 아두이노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센서 무엇입니까? 바로 온습도 센서 아닙니까? 온습도 센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대기 중에 온도와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광 센서 한번 해볼까? 근데 광 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어디 가버렸나 모르겠습니다. 광 센서 하면 또 재미날 것 같은데. 온도 센서 한 다음에 광 센서 한번 해보죠 뭐. 아니다. 광 센서부터. 잠시만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해볼게. 이거 도어 센서. 문이 열렸냐 닫혔냐 감지하는 센서. 광 센서 찾았다. 센서. 자, 얘가 좀 더 쉬우니까 CDS 이거부터 할게요. 황화 카드뮴. 빛에 따라서 저항값이 바뀌는 가변 저항 같은 겁니다. 얘는 한 개만 있어가지고 활용할 수 없고요. 1kΩ짜리 저항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1kΩ짜리 저항. 근데 이게 얘가 1K짜리가 맞나? 고정 저항 1kΩ 그리고 CDS 딱 요렇게 생긴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딱 위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핫도그에 케찹 바른 것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CDS. 그리고 이 연결은 자 이게 CDS가 있고요. 저항을 이렇게 딱 직렬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CDS 쪽에는 3.3V 넣어줄 거예요. 3.3V 여기 딱 꽂아주면 되고, 요거 두 개는 손을 딱 잡고 있는 거고, 요 반대쪽은 GND와 연결합니다. 그리고 요 두 개 손 잡은데 요 사이에서 점퍼 케이블 하나 딱 꼽아가지고 ESP32의 아날로그 포트에 연결해주면 되는데,
지금 비어있는 아날로그 포트 중에 쓸만한 게 뭐가 있냐면 34번 핀이 비어있네요. 34번에 연결하겠습니다. 모든 핀이 다 아날로그 입력 핀이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34번 핀이 지금 비어있으니까 여기다가 꽂으면 되겠네요. 이거는 어떤 위젯으로 한번 표현해보지? 일단은 아크 가지고 한번 표현해보죠. 아크. 이거 뽑으면 막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잠시만요. 딱 뽑으면 안 올라가네. 좋아 좋아. 자, 광센서 고정 저항 이게 3.3V니까 여기 꽂아주고, 이게 GND니까 여기 꽂아주고, 요거 5번 핀에 꽂았던 거를 요 사이, 요 두 개 사이에 딱 꽂아가지고 34번에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빵판에 꽂으니까 이거 터치 되게 안 되던데, 제가 할 때는 더럽게 안 되던데, 이번에는 좀 잘 되네. 잘 되면 좋은 거지. 잘 되면 좋은 거죠. 자, 7번 예제. 광 센서를 CDS를 34번 핀에 연결하고 측정한 아날로그 값을 아크 위젯으로 표현하시오. 그럼 아크 위젯이란 무엇이냐? UI부터 출발하도록 하죠. 녹한다에 광 센서, 센자가 안 적혀서 상당히 불만이네. 광 센서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광 CDS 측정기, 또 측자가 안 적히고요. CDS 녹한다에 CDS 센서. 몰라, 대충 적어 놓을게요. 여기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위젯은 아크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크 가운데 여기다가 딱 라벨로 요 값을 딱 띄우는 거죠. 초기 값은 0이고, 요래 딱 하고, 그리고 좀 이거 하려면 사전 지식이 필요하죠. 요거 가변 저항할 때도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ESP32로 아날로그 값을 측정한다. 그럼 반드시 튀어나와야 되는 게 ESP32 아두이노하고 차이점을 말하는 거예요. ESP32의 ADC는 12비트이다. 그러므로 0에서부터 3.3V를 4096 등분해서 입력받는다. 그러면 0을 포함을 해야 되니까 값의 레인지가 0에서부터 4095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값의 레인지가. 그러면 여기 아크 위젯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위에 있는 저 동그라미 있잖아요. 노브라고 부르던데, 저 노브가 노브 맞나? 인디케이터라고 부르던가? 인디케이터라고 부르네요. 저 동그란 거 얘가 인디케이터인데, 얘가 어떤 백분율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상한값 하한값이 반드시 지정이 돼야 되는 위젯입니다. 저 위로 가서 레인지의 미는 0이고 맥시멈이 4095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이거 각도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약간
약간 요런 느낌의 그 위젯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 그 워치에 그런 UI가 들어간 게 많더라고요. 이 동그란 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까지 되는 걸로 요렇게 딱 해가지고 가운데 값하고 여기에 CDS 요런 식으로 요렇게 만들려면 얘가 이제 시작 각도하고 종료 각도를 넣어주게 되면 모양이 바뀌게 될 거거든요. 지금은 120도 120도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럼 시작 각도가 여기 보이죠? 제 마우스 있는 위치 시작 각도가 0이고 0이 저기니까 마이너스 90이라 해야 돼. 마이너스 90 여기가 이제 시작 위치고 90도 180도 그럼 여기가 0이고 90이고 180이니까 요 180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됐죠? 요렇게 되고 라벨을 하나 더 딱 카피를 딱 때려가지고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CDS 별로 좀 멋있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변화를 줬다라는데 거기 그 의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얘는 입력 컴포넌트로 쓰는 게 아니라 출력 컴포넌트니까 이벤트 필요 없고 나머지도 그냥 출력 용도로만 쓸 거니까 이대로 UI 구워가지고 잡아놓으면 되겠죠. 다 됐네요. 자, 익스포트 잡아넣겠습니다. 자, 지금 할 예제는 7번 예제입니다. 자, 잡아 넣어주고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게 0.1초 인터벌은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요. 자, 필요한 변수부터 가겠습니다. 자, 지금 필요한 변수는 요 메인 T 유지하고요. 여기에 CDS 34번 핀에 달아놨습니다. 아날로그는 그 핀 모드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벤트도 없으니까 지우면 되겠고 셋업에 핀 모드 돼 있던 거 지우면 되겠습니다. 여기죠. 필요 없고 그리고 메인 루프에서는 0.1초마다 뭔가를 하는 걸로 할게요. 자, 0.1초마다 그럼 이 골격이 100m초 간격으로 실행되는 조건문이라고 했어요. 인터벌이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서 아날로그 값을 넣겠습니다. int my 아날로그 my cds 하죠. my cds는 아날로그 리드 CDS가 연결된 핀에서 12비트 아날로그 값을 읽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값을 아크에다가 출력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0.1초마다 CDS 값 측정해가지고 아크에다가 출력하고 아크에다가도 출력하지만 여기는 라벨 몇이야? 라벨 제가 3네요. 라벨 3에다가도 출력을 해야 되죠. 두 개 다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제 자료에도 이미 다 들어있긴 하지만 찾는 것보다 이 매뉴얼에서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으니 여기서 바로 찾겠습니다. 아크에 값을 세팅을 하려면 아크의 set value 누가 봐도 이거네요. 아크의 set value 가지고 옵니다. 요 이제 아크의 이름이겠죠. UI.c에 UI arc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얘는 자체가 숫자를 입력받는 위젯이니까 얘는 숫자를 바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땡! 끝났죠. 아크 위젯에 값을 대입한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라벨 3에 값을 대입한다. 함수 찾으러 가면 되겠습니다. 라벨 3 라벨 여기 있죠.
라벨은 대표 함수가 두 개가 있었어요. setValue라고 된 거는 문자열을 입력하는 함수였고 한 개가 더 있어요. lv 라벨 setText의 fmt라고 하는 함수. 이 함수가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하지 않고 바로 집어넣는 것을 지원하는 함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우에는 이걸 써야 되겠죠. 가지고 가서 딱 잡아 넣어주고 라벨의 이름이 무엇이냐, UI 라벨 3. 그리고 집어넣는 형식은 뭐냐, %d. 그냥 숫자 값만 집어넣을 거고 그때의 숫자는 myCDS 측정한 값이다. 됐죠? 에러 안 나죠? 잡아놓으면 되는 겁니다. 잡아넣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위젯을 지금 활용을 해봐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위젯을 건드리기가 조금 겁이 나네요. 괜히 벌집을 이거 난리 났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왜 이러지? 마탱이가 갔는데요. 마탱이가 감 여기서 2000이라고 썼다. 좀 이상하긴 하네요. 밸류가 100이다. 왜 얘가 여기로 가지? (100이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가야 되잖아요. 이 어떻게 쓰는 걸까요? 4095 됐고 4000. 제가 생각한 어떤 방식이 아닌가 보네요. 지금 이게 1000 1500 스타트 앵글 이거 뭐 어떻게 쓰는 거죠? 왜 이렇지? 3000. 저 정도 값은 적절한 것 같은데 200이라는 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갈까 하는 의문이니. 200이면 한 요정도 와야 될 것 같은데 0 10 10이라는 값은 또 왜 여긴가.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겠죠. 레인지 민, 레인지 맥스, 노말, 리버스, 뭐냐. 이거 맞죠? 0에서부터 1000인데 500이면 절반 정도 가는 거 맞잖아요. 250 하면 4분의 1. 근데 이 모양은 또 왜 이래? 동그라미가 왜 여기 있어요? 원래 모양으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120에 60이었던가? 그럼 요때 4095에 2000이면 이거는 맞네요. 그럼 이게 제가 이 각도하는 부분이 뭔가 좀 오류가 있나 보네요. 그럼 요 90이고 여기가 120도고, 그럼 여기가 120도니까 여기가 180도고, 여기를 그러면 270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270도에서 180. 이렇게 해야 맞는 거네요. 이제 됐죠? 1000 2000. 제가 이상하게 값을 넣어놨었네요.
4095. 자, 그러면 이제 변경된 위젯을 다시 잡아 놓겠습니다. 위젯의 그 마음을 몰라줬네요. 제가 엉뚱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뭐 특이사항 없으니까 바로 업로드 하면 되겠죠. 업로드! 들어간다. 자, 짠, 만들어졌죠? 이제 오작동 안 하죠? 그러면 광 센서는 빛을 비춰주면 올라가는 거니까 후라시 가지고 요 센서 여기 있거든요. 여기다가 후라시로 빛을 한번 비춰 보겠습니다. 됐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됐습니다. 정확하게 작동되는 거 보여드렸고요. 흥미진진하군요. 주요 코드. 이게 오히려 더 쉽네요. 저녁이고 루프고 됐어. 됐어. 그러면 이 구간에서요 한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볼게요. 자, 예제 8번. 맞구나. 자, 예제 8번은 예제 7번 예제에서 예제 7에서 아크 위젯이 아니라 미터 위젯을 활용해 보시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미터 위젯은 자화 툴에서 지원 안 함. 수동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 일단 미터 위젯을 꺼내야 되니까 미터 위젯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한번 보죠. 미터 위젯은 좀 쟤보다 좀 더 현란하게 생겼어요. 요거죠. 요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갖다 발라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카툴에서는 보자. 얘가 들어가고 아예 애초에 새로 하는 게 나으려나? 그러니까 아예 위젯 없이, 그러니까 아예 그 자카툴 기능 없이 그냥 저 예시 코드에 있는 코드를 값을 변화를 줘가지고 한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UI.h가 자카툴에서 생성한 코드가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 주석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센서 값 측정하고 하는 거는 다 그대로인데 UI init가 또 자카툴에서 생성한 그 라이브러리 코드가 실행되는 거니까 요거 주석하면 자카툴에서
만든 거를 한 개도 안 쓰겠다 하는 거와 같은 거겠죠. 그리고 여기 위쪽에서 미터 위젯을 생성하겠습니다. 다음 여기 전역적으로 미터 오브젝트 생성하면 되고, 그죠? 살짝 좀 이것도 우리 다 했었습니다. 9편에서 이거 했었죠. 저 위에 여기 전역에다가 요 딱 선을 미터 해주시고, 그리고 셋업에 미터 오브젝트 여기 생성하겠습니다. 설정할 건 많네요. 애니메이션 부분은 필요 없고, 자 니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가지고 옵니다. 이게 보면 샘플로 나와 있는 이 미터는 값의 범위가 0에서부터 100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0에서부터 4095니까 뭐를 수정을 해야 그렇게 되겠는지를 좀 눈치껏 봐가지고 한번 수정해 볼게요. 자, 이거는 전체 크기를 말하는 것 같고 200 곱하기 200 크기로 미터가 그려지는 거고, 스케일 틱. 여기 설명이 딱 다 나오네요. 역시 VS 코드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스케일. 자, 요 카운터는 하나, 둘, 세 번째에 있는 이 하나, 둘, 41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number of tick line. 줄이 몇 개냐 하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여덟, 서른둘, 서른넷, 서른여섯, 대략 여기 있는 줄이 몇 개인가를 말하는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눈금을 4095니까 0부터 4095니까 몇 개로 라인을 나누지? 100등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00이라고 쓰면 되겠네. 줄이 100개라는 의미니까 100개의 그 눈금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크기와 색깔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요 눈금이 몇 개냐, 이게 여기가 중요 수정 포인트네요. 눈금 개수 100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메이저 틱, 스케일 틱은 뭐고 메이저 틱은 또 뭘까요? 이 어렵네. 눈치껏 한번 때려 맞춰 보겠습니다. 라벨, 너비, 노말티. 8, 4, 15라고 하는 저 숫자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요 NTH라고 된 거 이것만 신경 쓰면 돼. 얘가 8이라는 거는 제가 눈치껏 봤을 때 요 눈금 사이가 8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요 사이가 8, 8, 8, 8, 8, 8, 8, 8 해가지고 그려지는 게 아닌가? 뭐 아닌가? 둘, 넷, 여섯, 여덟. 이거 사이 칸이 8개다. 그 말인 것 같네요. 칸과 칸 사이가. 자, 이거 수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냥 이거 하지 말까요? 감이 안 잡혀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메이저 틱, 잠시만요. 다시. 원래 뭐였지? 41. 조금씩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일단 전반적인 크기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전반적인 크기 0에서부터 4095를 하려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스타트 밸류, 엔드 밸류, 스타트 밸류, 엔드 밸류. 이거는 또 뭔가? 파란 색깔 쪽이라는 거 보니까
요쪽 부분에 대한 뭔가 설정이네. 0에서부터 20까지는 파란 색깔로 해라. 아, 그 말이네요. 0에서부터 20까지는 파란색. 라인.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요. 80에서 100. 좋아. 뭐 일단 용감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100으로. 요것만 100으로 고쳤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를 일단 한번 볼게요. 요거는 하지 말고 일단은 촘촘해지겠지. 촘촘해진 상태에서 그러면 제일 끝나는 값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지? Number of tick line 100개다. 갓 너비 해당되는 값마다 면마다 그러면 그 눈금이 그려지는가? 자, 일단 지금 나온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보면서 어떻게 수정을 하면 좋겠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촘촘해졌어요. 촘촘해졌는데 0에서부터 100까지 표현하는 거는 맞는데 눈금이 이제 100개로 늘어났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먼저 보고 이거를 보고 요거를 봤을 때 이제 수정 포인트를 제가 좀 한번 고민을 해 보건데 메이저 틱 어떻게 하는 걸까? 너비 2다. 제가 왜 0에서부터 100까지 그려지는지 그거를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4095라는 숫자를 지금 바꾸고 싶은데 그게 어디 적용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얘가 맥시멈이 100까지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100인데 괜한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좀 더 기술이 좋아졌을 때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다른 위젯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얘는 좀 너무 고난이도의 위젯이네요. 요 모양을 바꾸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난이도네요. 다음에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미터 말고 또 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차트가 있는데요. 차트는 저번에 좀 뽀련한 코드가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예제에 한번 반영을 해볼까요? 그건 그때도 가변장 가지고 했으니까 지금 예제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예제는 이렇게 응용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안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원래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여기 측정되는 아날로그 값 있잖아요. 이 아날로그 값을 0에서부터 100 사이로 매핑을 하겠습니다. 0에서부터 4095의 범위를 0에서부터 100 사이로 맵한다. 이러면 저 모양 그대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자, 맵 my CDS에 맵합니다. my CDS 값이 있는데 얘가 0에서부터 4095의 범위를 가집니다. 이거를 0에서부터 100 사이로 스케일을 조정을 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요 my CDS 값을 미터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미터에 넣어주는 함수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러면 요거 인디케이터도 이 함수 쓰려면 이거를 전역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아마 이 위젯 살펴봤을 때도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이 미터하고 인디케이터 두 개를 전역으로 만들고 그럼 여기서는 이 빠져줘야 되겠죠.
그냥 선언이 돼 있으니까 빠져주면 되겠죠. 그리고 복작복작 할 거 하고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함수는 이거니까 요 가지고 가서 여기에 myCDS가 딱 들어가면 되겠죠. 될 것 같습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든 게 오늘의 마지막 예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내일은 오늘 하고 있는 거 이어가지고 또 재미있는 거 짝짝짝짝 만들어가지고 이 위젯도 써보고 저 위젯도 써보고 이러면서 그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알아내면 될 것 같네요. 지금 이 미터 위젯에 이 속성값을 고치는 부분은 아마 이게 복잡하니까 자카툴에서도 뺀 것 같습니다. 복잡하잖아요. 자카툴에 없거든요. 자, 깔짝깔짝거리고 있죠. 그럼 제가 후라시 비추면 바늘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됐죠? 굳이 요게 4095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높냐 낮냐만 보면 되는 거니까. 아, 밝다. 야, 어둡다. 밝다. 어둡다. 됐죠? 미터 예제였습니다. 그럼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자카 그 UI가 필요 없으니까 이 메인 코드 자체로만으로도 구동이 되는 그런 예제겠죠. 메인 코드만 제가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이그젠플 팔레 메인 주요 코드 전역적으로 잡아넣어 주시고 길다. 자, 이제 오늘 할 것 거의 다 했으니까요. 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이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루프 짜잔!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지금 녹한다의 LVGL에 남아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자면,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센서 같은 거랑 조금 더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이것저것 위젯을 좀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초음파요? 초음파는 블로킹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요. 그 LVGL 하는 데는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하여간 뭐 대기 목록에는 한번 올려놔 보겠습니다. 자, 내일이 이제 6월 4일이잖아요. 6월 4일까지 쉬운 거, 센서 뭐 한번 해보고, 뭐 온도 센서도 한번 해보고, 뭐 이것저것 다양한 위젯을 활용해가지고 좀 한번 응용을 해보고, 그리고 다음 주
다음 주 2번 있잖아요. 그거는 ESP32를 인터넷에 연결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연결시켜가지고 뭔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가지고 그 한 주간 해보고, 그 다음 주 2번이잖아요. 그 다음 2번에는 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3.5인치. 지금 제가 쓰고 있는 LCD는 감압식 터치고 얘는 정전식 터치입니다. 정전식 터치. 정전식 터치는 감압식 터치보다는 조금 더 요런 동작, 요렇게 쓸어내리는 동작이라든지 막 이렇게 하는 막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거나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ILI 9341에서 할 수 없는 작업들을 여기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연결해가지고 하려면 어떻게 하겠는가부터 출발해가지고 약간 응용할 수 있는 예제를 만들고, 그 다음 주가 끝나는 주입니다. 요 주에서 이제 끝이 날 건데 7인치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7인치 정전식 터치 한 주 동안 진행하고, 요까지 하고 만약에 그 다음 주까지 한다면 이제 화면 큰 게 달려 있잖아요. 화면 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생활에 쓸 수 있을 만한 뭔가 재미난 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LVGL 시리즈를 한번 마쳐 볼 생각입니다. 재밌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내일도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널널해가지고 한번 해본 얘기고요. 훌륭하죠? 요 화면 딱 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손쉽게 이런 UI를 만들어낼 수. 이거 LVGL 안 쓰고 우리가 직접 이 화면 만들려고 하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코드를 막 엄청나게 써야 되는 거니까 제가 감히 쓰는 게 좀 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제 뭐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는 동안에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죠. 오늘 한 3시간여에 걸쳐 가지고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재미가 있었다, 흥미진진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화면 여기 가운데 하단에 보시면 녹화한다의 컨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많이 후원을 좀 해주셔야 돼요. 후원을 이렇게 막 해주시는데 그러면 후원해 주시면 앞으로 있을 더 흥미진진하고 유익한 컨텐츠들을 위해서 녹한다가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채널이나 아무 영상이나 누르시고 가입이나 멤버십 이런 버튼이 아마 있을 겁니다. 누르시고 원하는 금액을 딱 선택하신 다음에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빡 하시면 유튜브가 3분의 1 정도의 수수료를 자기네들이 떼먹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수수료가 떼이니까요.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게 상호간에 이득이 있겠죠. 유튜브한테 왜 보내줍니까? 보내주시는 정성이 녹한다에게 100% 들어오기 위해서는 계좌로 보내주는 게 그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한 카카오톡 채팅방이 있습니다. 심심한 녹한다라고 카카오톡에서 검색하시면 채팅방 나올 거거든요. 비밀번호 2024-0101입니다. 딱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녹한다 포에버 좋습니다. 제가 내일 확인하고 내일 출석 체크 해주시면 공지를 띄우면서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원형 LCD에 미터 넣어가지고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그것도 재밌겠네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뭔가 응용하는 예제 만들 적에 이 동그란 LCD 여기다가 미터 넣어가지고 뭐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만드는 거,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그란 LCD 여기 2개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녹한다의 LVGL 보드 여기다가 꽂아가지고도 한번 돌려보고 그리고 이 보드를 얘하고요, 이 2개는 제가 구입하게 된 또 독특한 동기가 있습니다. 이거 얘 그 케이블 그게 안 들어있던가? 얘 같은 경우는요, 구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를 뭐라고 부르죠?
이런 커넥터를 주거든요. 이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요거를 요 LCD에 꽂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거를 꽂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요거 딱 꽂으면 이 반대쪽을 기판에다가 딱 이렇게 이 반대쪽 커넥터를 기판에다가 딱 PCB 떠가지고 꽂으면 제가 요런 PCB 하나 디자인 해놓은 게 있어요. 얘를 꽂을 수 있는 PCB 디자인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 꽂고 ESP3이 딱 꽂으면 작동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가 아직 주문을 안 했습니다. 제가 이거 LVGL 마지막 마무리할 때까지 그 보드가 주문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그 결과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비밀번호를 설정해둔 이유가요. 그냥 오픈 채팅방에서 그 검색하는 데서 아무거나 검색해가지고 들어와서 광고하는 분들 때문에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비밀번호를 계속 바꾸게 되면 저는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과거 영상에서 라이브 방송에 비밀번호가 이겁니다 라고 분명히 안내를 해줬는데 입력했더니 비밀번호가 아니게 되면 또 혼선이 있으니까 비밀번호를 너무 바꾸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2024-0101입니다 라고 해놓고 눌렀더니 접속 안 들어가지는 거야. 그러면 또 제가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게 아니고 또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해야 되니까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판을 안 파냐고요? 요거요? 녹한다는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팔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팔게 되면 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녹한다는 그 어떤 것도 판매 행위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판매 행위도 하지 않고 비용을 받고 만들어 드리는 행위도 하지 않고 그 어떤 행위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혹시 모르죠. 나중에 녹한다가 번성해 가지고 사업자 등록이 된다.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면 팔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 팔려면 또 인증받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KC 인증이라든지 이걸 그냥 달라고요. 그냥은 드릴 수 없죠. 왜냐면 이거 보드 두 개 만들고 저 실장 안 된 거 3개가 더 있어요. 그거 만드는데 제가 120달러인가 들었거든요. 120달러 이거는 제 돈 주고 이거 만든 겁니다. 무려 120달러가 들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게 쫓겨내가지고 허접해 보일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비싼 겁니다. 메이드 바이 녹한다. 제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그 부품 고르고 어디 위치에 넣을지 배치하고 배선도 딱 한 유니크한 보드. 자세히 보시면 생각보다 배선이 복잡해요. 여기 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 라인도 있고 RS485 칩도 박혀 있습니다. RS485. 그러게요. 그냥 저도 문제가 돼요. 영리 목적이 아니고 이거를 그냥 김배디드님한테 주겠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김배디드님한테 이거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막 이렇게 후원금 받은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 결국 판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할 말 없죠. 그렇게 하면 할 말 없잖아요. 맞죠? 국세청에서 이거 판 거 아니냐? 추궁하면 제가 그쪽 업계가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는지를 몰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안 판다. 그런 문제도 있죠. 근데 막 연구 목적이라든지 개인 공부하는 목적이면 그렇게 그 깐깐하지 않지 않나요? 너무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발전이 없을 것 같은데.
연구용으로 찾아온다고요? 찾아오는 목적이 뭐죠? 이거 뺏으려고요? 이거는 안 드릴 겁니다. 이거는 노칸다만의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한 개밖에 없는 노칸다 거. 그 누구도 이거를 지금 만들 수가 없죠. 저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장 주문 제작요? 뭐 그런 거를 제가 잘 몰라요. 노칸다는 그냥 저 시골에서 조그만하게 유튜브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영리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게 다 저는 모든 자료를 다 오픈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후원해 주시는 게 그 돌려받는 형식이다. 뭔가 미래를 위해서 적립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거요? 이거는 너무 단가가 비싸가지고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아직 주문은 안 했는데 디자인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형식인지. 엄청 간단합니다. 자, 노칸다는 신기하게도 PCB 기판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신기한 능력이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주문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문을 아직 못한 보드가 무엇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LCD는 뭐 생각하고 계시죠? ILI 9341용은 아닌데 지금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많다. 저장을 뭘로 해놨지? 그렇죠. 토크 타임입니다. 토크 타임. 제가 그냥 별 반응이 없으면 라이브 방송을 그냥 끄는데 굳이 뭐 질문하시거나 뭐 말씀해 주시면 굳이 안 꺼도 되죠. 이거 파일 이름을 뭘로 저장해 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많지? 잠시 찾고 있는 중. LCD라는 키워드가 분명히 들어가게 그렇게 해놨을 건데 LVGL인가? 제가 이지 EDA의 프로젝트 개수가 한 50개 지금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없지? 왜 없죠? 위에서부터 하나씩 봐야 되겠다. PLC 모듈 터치 이건가? 제가 있는 걸 다 가지고 계시군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뭔지 알려드렸던가요? 요것도 있는 거예요? 이 보드는 문제가 있어요. 요 보드는 맞다. 이 납땜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저도 지금 못할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이제 있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그럼 제가 지금 PCB 기판을 한 $120 정도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뭘 주문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주문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요거는 ESP32가 박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안 드릴 거예요. 왜 자꾸 달라 그래요? 이거는 드릴 생각 없습니다. 아니면 납땜 안 된 거 들고 가셔서 납땜 하시든지. 납땜 안 된 거는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거 다 납땜 하시려면 이거 만만치 않으실 건데. 요거 엄청 촘촘한 거예요. 요거 얘가 그 뭐야 통신칩이고 요 USB고 ESP3이 납땜해야 되고. 이거는 안 돼요. 요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가능한 방법이 그 PCB 기판을 요렇게 만드는 거는 할 수 있죠. LCD 요렇게 꼽고 지금 요거 지금 LCD 꼽는 자리거든요. 요렇게 꼽는 자리 만들고 ESP32를 요게 기판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꼽았다 뺐다 하는 거 있잖아요. ESP32 여기 꼽고 USB3이 USB 여기 컴퓨터 꼽고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연결은 다 돼 있는 거. 요런 거 제가 하나 만드는 김에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김베디드님 드리는 거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얘는 안 돼요. 아, 제가 이거 납땜을 할 수 있으면 제가 직접 납땜을 할 텐데요. 납땜 불가능합니다. 이거 아마 더 있을 텐데 잠깐만요. 제가 저 가서 있으면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SMT 했던 거, 얘가 납땜, 제가 SMT 한 데서 납땜 좀 더 한 거, 이게 SMT 된 것까지. 그리고, 나 전부 다 SMT 했네? 와, 돈 많이 들였었네, 그때. 자, 납땜 안 된 거는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5개. ESP32, 전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나 2개만 SMT 한 줄 알았는데 5개 다 SMT 했네요. 굉장하다. 야, 이거 다 만드는데 $120 들었습니다. 처음은 이런 거 만들다가 처음은 이런 허접대기 막 쉴드 이런 거 만들면서 놀다가 나름대로 이런 거 이제 만드는 정도까지 갔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필요한 거 만드는 거 정도는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점이 아주 좋습니다. 내가 필요한 PCB를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다. 공짜로 했다니요. 이거 다 돈 주고 한 건데. 돈을 얼마나 지금 투입을 해가지고 녹한다 그 발전 자금이 여기 엄청나게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런 박스 있잖아요. 요런 박스가 저기 제 창고에 가면 이만큼 있어요. 제가 엄청나게 막 이것저것 만들어 봐가지고 오류된 메시지. 기판이 모질할 정도에서 그 욕이 좀 저 상스러운 표현이 조금 들어갔네요. 막 욕 아니냐고 유튜브에서 물어봐서 아니라고 제가 체크 풀었습니다.
이거 뭐 저 필요하시다면 제가 만드는 김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안 되고 요거 말고 제가 방금 말했던 거. ESP32를 여기 꼽습니다. 그리고 LCD 종류가 3개니까 동그란 거 꽂았다 뺐다 할 수 있고, 얘 꽂았다 뺐다 할 수 있고, 저 정전시 터치 꽂았다 뺐다 할 수 있는 거 만들려면 다 만들면 되죠. 여기 요거 큰 거, 작은 거, 동그란 거 막 여기 꼽았다 저기 꼽았다 저기 꼽았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게 언제 주문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빵판에 꽂아서 해요. 이거 뭐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이 뭐 해봐야 두 개인가? 그것만 꽂으면 되는데 싹싹싹싹 꽂아가지고 쓰시면 되죠. 이거 하려면 남아있는 핀 GPIO도 밖으로 빼야 되고, 그래야 납땜을 안 할래야 안 할 수는 없겠네요. 뭔가 전용 제어 보드를 희망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노칸다의 카이캐드 시리즈를 노칸다의 카이캐드 시리즈 있습니다. 요걸 보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지 EDA로 애초에 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지 EDA. 뭔가 김베디드님이 만들고 싶은 뭔가 있나 보네요. 그거는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없죠. 직접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누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 드리지 않습니다. 돈을 줘도 안 만들어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제 모든 활동은 뭔가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해도 제가 재밌거나 혹은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겠다라는 판단이 되면 하는데, 그 어떤 거라도 제가 재미가 없거나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면 하지 않습니다. ESP하고 캔 트랜스 그거는 뭐 만들면 되죠. 만들 수 있습니다. LCD 달고 캔 모듈 달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캔 통신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저번에 재미난 장난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보여드릴까요? 좋네요. 노가리 타임. 노가리 타임을 잠깐 가지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카이캐드를 한번 켜볼게요. 제가 예전에 재밌는 거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이름이 뭐더라? 찾았다.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왜 화면이 저쪽에 떴지? 됐다. 자, 제 V컷이 지금 들어간 건데요. OBD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요거 대충 생긴 모양새를 보면 요렇게 요 딱 보이죠? ESP32 여기 딱 이렇게 꽂고, 이거 찰스님은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OBD 커넥터잖아요. 요거고 요게 여기 보이는 둘넷 여섯 개의 핀 있잖아요. 캔 통신 모듈 꼽히는 됩니다. 이거는 12V 전원부고. 캔 통신 덱에 제가 만들어 놨어요. 실물도 저기 있습니다. 생각난 김에 실물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니다. 실물은 다른 데 있구나. 실물은 다른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김배디드님 관련된 이야기는 오픈톡방에서 이제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이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온습도 센서. 온습도 센서를 바꿔줘가지고 온도와 습도를 여기 딱 어떻게 띄우는 게 멋있는 것인가? 좋은 것인가? 그렇죠. 그 캔 모듈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때 뭐더라?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X 뭐뭐뭐뭐 해가지고 제 그 목록에 보면 ESP32 캔 통신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때 사용한 모듈 6핀짜리 한 요만하게 생겼어요. 사이즈가 요만합니다. 요거를 저기다가 딱 꽂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ESP32하고 연결되는 거는 PCB 그 라우팅 배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 통신은 조금 전에 여기 있었던 그 OBD 포트로 되는 거죠. 캔 통신이. 확장 보드요? 확장 보드가 뭐예요? 그거 그때 제가 막 만들고 있던 거요? 그거 고민 중입니다. 그걸 주문을 해야 되는데 아직 주문을 안 하고 있어요. 한 $120 정도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막 만들었던 게 이거 비용을 맞추려고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그거 만들어가지고 뭐 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실용적인 거 위주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거 주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주문할 때에 누락될 수도 있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7월 1일까지 제가 주문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주문 안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내일 6월 4일입니다. 6월 4일에 오후 8시 1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